여러분들이 팔자 걸음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자 걸음을 하면 여러분들 눈에는 발끝만 돌아가지만 무릎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무릎이 발끝이 돌아가면서 네. 무릎이 관절면이 완전히 어긋나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자가 되면 잘 맞았던 관절면이 어긋나면서 불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걸을 때마다 마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명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이 뛸 때입니다. 뛸 때. 만들기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전해서 네. 마모를 시킨다. 그 다들 얘기예요. 예쁘게 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쁜 줄 알았죠? 만화에는 그렇게 그렇게 나오는데 들린 걸로. 예.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돌아와요. 왜? 수십 년 동안 바깥쪽으로 잘 딛게끔 몸 전체가, 다리 전체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셔서 거의 바깥쪽을 들다시피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네. 좋습니다. 엄지를 대고 발 바깥쪽을 들고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라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이 골격의 상태에 맞게 체중 분배가 나중에 편안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발바닥은 바깥쪽보다 안쪽이 두꺼운데요. 안쪽에 힘을 주는 연습이 자세를 고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바른 걷기를 배워볼까요? 출발 자세부터 중요하다는데요. 여러분들이 선 자세에서 자세를 고쳐서 걷지를 않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서 있는 자세가 곧 여러분들의 걸음 자세를 예측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잘 서 있어야 된다. 자, 발끝을 11자로 해서 진행 방향, 앞으로 나갈 거니까 발끝 방향과 진행 방향을 맞춘다. 아시겠죠? 네네. 그다음에 양 다리 사이를, 발 사이를 간격을 없앤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발을 듭니다. 준비 됐어요? 이때 뒷다리 무릎을 완전히 편 상태에서 가슴이 또 리드하는 거예요. 발보다 상체가 먼저 나가는 것이 핵심. 하나, 유지. 3단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발끝을 들어서. 그럼 작다리가 늘어나겠죠? 네. 이게 다 훈련이에요. 이때 뒷다리 무릎 완전히 펴고 있어야 된다. 두 다리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발꿈치, 그리고 발바닥 앞부분. 마지막으로 발가락 순으로 딛는데요. 3단 보행을 하면 다리와 발이 정확히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몸이 먼저 이동하고 무릎을 편다. 무릎이 먼저 펴시면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이동, 그 다음 무릎 펴고. 제대로 걷기 의외로 어려운 것 같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곧게 펴고 상체를 먼저 앞으로 내민 후 발 뒤꿈치의 중앙으로 땅을 딛습니다. 자, 차렷합니다. 엄지를 먼저 붙이고 발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발 내측을 가볍게 붙이면서 무릎을 근육의 힘으로 당겨서 붙이세요. 무릎 사이를. 됐죠? 자, 가슴 앞으로 납니다. 가슴을 앞으로 냅니다. 앞으로 턱 당기시고 팔은 옆으로 해서 엄지 손톱이 앞을 보게. 됐죠? 자, 그 상태에서 한 발을 듭니다. 자, 오른발 뒤꿈치만 드세요. 두 발로 선 것과 같아야 됩니다. 균형 잡으셔야 되고. 팔 꼬이고 있어요. 일단 배 내지 마시고 가슴이 나와야 돼요. 아까 두 발로 선 거랑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발을 앞으로 내면서 뒤꿈치 가운데. 3단 보행이죠. 뒤꿈치 가운데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앞꿈치가 닿는데 엄지발가락 뿌리 관절이 먼저 닿습니다. 뿌리, 엄지발가락 뿌리 관절. 그 다음 엄지발가락이 닿습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3단 보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됐죠? 뒷다리 무릎을 완전히 뒤로 밀어서 곧게 펴세요. 자, 가슴 앞으로 확장합니다. 손에 힘 빼시고 발가락에 힘 빼시고. 자, 이제 뒷다리를 무릎을 뒤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몸이 앞으로 옵니다. 한순간에 오셔야 돼요. 셋. 몸을 먼저 이동하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자,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 뒤꿈치 닿게. 발 안쪽으로 체중이 지지돼야 됩니다.
둘, 발바닥 닿기. 발바닥만 닿습니다. 아직 뒷발에 뒤꿈치가 안 들렸다 그 얘기예요. 발바닥만 닿아요. 발가락도 내립니다. 자, 셋 하면 뒷다리 무릎을 뒤로 미는 힘을 이용해서 몸이 앞으로 한순간에 넘어오는 거예요. 셋. 됐죠? 자, 이번에 이제 손이랑 같이 해봅니다. 준비. 하나. 됐죠?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이고. 셋. 넷. 다섯. 여섯. 몸이 먼저. 일. 옳지. 뒤로 놓으시고. 잘못된 걸음걸이가 습관이 되면 고치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바꿔야겠죠. 걷기 전 3단 보행을 위한 출발 자세 잡으시고요. 걸을 때는 무게중심을 앞쪽에 둡니다. 발을 디딜 때 3단계로 나누면 발과 다리에 오는 충격이 완화됩니다. 3단 보행을 할 때는 한쪽으로 체중을 싣지 않고 발 뒤꿈치의 중앙으로 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야 발이 밖으로 향하지 않겠죠. 팔을 움직이는 것은 추진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옆에서 봤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팔을 힘껏 뒤로 밀며 걸어보세요. 이번에는 다양한 지형에서 바르게 걷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계단과 언덕 오르내리기입니다.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인데 계단을 올라갈 때 보통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앞발이 올라올 때 이 계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게중심이 뒷발에 지지가 돼야 됩니다. 뒷발에 지지가 되고 앞발은 한 3분의 1 정도만 아치를 앞에 접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딛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체중이 실릴 때 이 스프링이 펴졌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이 발을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을 최대한 만들어주는 거죠. 뒤꿈치를 내렸다가 튕기는 힘을 추진력으로 활용하고요. 지지발, 그러니까 뒷발이죠. 뒷발의 일직선상에 상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뒤쪽 다리는 일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벌써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 있다가 발만 올리잖아요. 네. 그것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돼 있어요. 평지에서 걸을 때와 마찬가지로 상체의 무게중심을 앞에 두면 힘들이지 않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에 앞발의 장단지에 힘을 주면서 몸을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 무릎만 펴면서 오로지 무릎 펴는 힘만 이용하고 팔을 뒤로 채는 공기를 뒤로 보내는 추진력을 이용해서 몸이 한 발 올라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준비. 하나. 원위치. 하나. 원위치.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걸음을 리드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아시겠죠? 가슴이 전방으로 나가야 등이 펴지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뒤꿈치가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죠? 네. 그 다음 브레이크 걸고 그 다음 또 다시 평지로 이동. 오르기 힘든 계단, 추진력을 이용하면 힘이 덜 듭니다. 계단 아래로 내려오는 발 뒤꿈치와 앞뒤로 크게 흔드는 팔이 추진력을 높여줍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허리는 꼿꼿이 펴고 안정적으로 보폭을 줄이며 걷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무릎을 구부리고 언덕을 내려오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시작. 천천히 쭉쭉. 그죠? 그다음 보폭 줄여서 물 흐르듯이 이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덕을 오를 때도 보폭은 경사에 맞춰서 줄이는데요. 오르기 힘든 언덕에서 양팔을 흔들어 추진력을 높입니다. 언덕 오르기는 수축된 다리 근육을 푸는데 좋다는데요. 그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발끝을 먼저 바닥에 닿게 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세요. 쉬지 말고 그냥 올라가셔야 돼요.
의뢰인들도 계단과 언덕지형 걷기에 도전해 보는데요. 쉽지 않아 보이죠? 팔자 걸음 때문에 고민이던 이혜윤 의뢰인, 잘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습관이 된 걸음걸이를 한 번에 고치기는 어렵겠죠. 이걸 억지로 안쪽으로 힘을 자꾸 줄래니까 정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똑바로 걷는 거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정말 뭐 세 분 중에서는 제가 제일 안 되고 있다고 다 얘기를 하시고 저도 좀 그런 것 같네요. 못 걷겠어요. 운동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네. 있는데 석 달이면 다 고치든가 반 이상 고쳐요. 누구든지.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행 교정을 항상 하고 다른 걸 한다 그러면은 매일 할 수가 있는데 시간 날 때 한다 그러면 절대 못 고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3개월이면 정말 변해요. 아주 많이 변합니다. 온몸을 이용하는 걷기. 처음에는 어렵지만 몸을 바꾸고 싶다면 3개월만 노력해보세요. 이번에는 큰 베개와 의자를 준비했는데요. 피로해진 몸을 마사지로 푸는 법을 배울 차례. 보통 손으로 마사지를 하면 금방 팔이 아파오죠? 발을 이용하면 힘이 덜 든답니다. 자, 원칙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자극하고자 하는 부위와 마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 어깨 부위를 한다. 그럼 어깨 부위랑 마주 보이는 위치가 여기예요. 지압이 아니고 흔들어요. 흔들어. 발을 안마할 부위에 올리고 흔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정말 쉽죠? 편안하죠? 예. 아주 부드럽게 깊이 들어가는 느낌, 자극이. 또 내가 등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등을 마주 보면서 또 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한 발이 힘들면 두 발을 같이 올려도 괜찮아요. 안마할 부위가 넓을 때는 양발을 사용하면 됩니다. 살살 흔들어요. 넓적다리와 장단지를 동시에. 또 오래 서 계셨을 때 오래 서 계셔서 오는 다리의 피로, 또 다리의 부종, 또 혈액순환 장애, 또 발 시림 증상, 이럴 때 해주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힘은 안 들이고 효과는 배가 되는데요. 무릎 통증 있는 부위, 그다음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많이 피곤하시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무릎 밑에 발 하나, 무릎 위에 발 하나. 됐죠? 똑같아요. 발끝이 안으로 들어갔다 바깥으로 나왔다. 그러시면 지금 발목 운동 되죠? 네. 무릎 운동 되죠? 고관절 운동 되죠? 그러니까 하지 3개의 관절을 한 번에 이완시키는 방법이에요. 밑에만 하든가 위에만 하면은 어긋나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하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 전체 관절을 이완시키는 무릎 마사지는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다는데요. 다음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발가락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명 발가락 가위바위보. 여러분들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치매도 예방하겠네요. 예, 치매 예방법이기도 합니다.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자, 가위는 엄지를 위로, 나머지를 내립니다. 가위. 안 됩니다. 됐죠? 바위는 발가락 5개를 다 구부립니다. 보는 발가락 5개가 벌어지게. 됐죠? 자, 이것을 빨리 할수록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해봅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예, 이 훈련을 하루에 1분씩 하시면 뇌 기능 발달에 좋고, 그다음 발가락 또 다리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아? 이게 간단하면서 가족들이 예, 모여서 게임처럼. 그렇죠. 모여서 게임처럼 하시면은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사람이 그 자연사 할 때 발서부터 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이 내 자유자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늙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발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발이 퇴화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퇴화의 원인은 잘못 걸은 것, 그다음에 좁은 신발 신은 것,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마사지 같은 거 저희 신랑도 항상 앉아서 일하고 서서 이렇게 근육이 뭉쳐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집에서 제가 해줘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한테도 심심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가르쳐줘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쉽게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올리는 그 자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쉬운 거부터 저는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모든 관절을 발목까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이완시키는 그런 그 운동법이 있습니다. 일명 털기인데 발가락을 마치 젖은 머리를 턴다. 그러니까 머리를 턴다 생각하시고 털면 됩니다. 털어보세요. 굉장히 시원하시죠? 네. 그다음 몸통, 그다음 발목. 발관절이 이완되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발의 피로도 풀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신발 때문에 짧아진, 굳어진 이제 장단지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안에서 잡습니다. 안에서 이렇게 받쳐 잡으세요. 네. 받친 상태에서 앞꿈치에다가 손에 뿌리 부위를 두고 팔꿈치를 펴세요. 먼저 펴세요, 팔꿈치를. 그다음 몸으로 밀어서 스트레칭합니다. 자, 이 방법이 지금 하는 이 동작이 사냥을 하든가 밤에 쥐가 났을 때 장단지 근육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이기도 해요. 다음에는 이제 발을 외회전시켜서 발 몸통을 네. 비틀어 줍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줍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발 속에 감춰져 있는 관절들을 다 이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 발목까지 가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틀면서 다시 원위치 하시는 거예요. 자, 발등을 들고 다른 한 손을 이용해서 발에 있는 그런 자극점들을 자극을 주는 겁니다. 리듬은 걷는 리듬과 같은 게 좋아요. 걷기 리듬과 1분에 한 100번 정도 신다 생각하시고 뒤꿈치 쪽. 네. 걷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따라해 보세요.